고양이한테 우유 줘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모르고 있다면 지금 반려묘에게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고양이 콘텐츠를 봤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초보 집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고양이 상식들.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고양이 정보 중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애매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수의사와 행동학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그럼 고양이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첫 번째 상식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고양이는 우유를 좋아하니까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수의사들이 들으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실제로 고양이 대부분은 유당불내증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젖을 끄는 이후에는 젖당을 분해할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주는 일반 우유에는 유당이 들어있습니다. 결과는 설사, 복통, 심하면 탈수 증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고양이나 노묘에게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장 건강이 약한 경우엔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집사들이 고양이가 맛있게 먹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잘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초콜릿도 잘 먹는 고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독이라는 건 아시죠? 고양이에게 뭔가 줄 때는 이게 고양이 몸에 맞는 음식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유를 꼭 주고 싶다면 고양이 전용 우유가 따로 있습니다. 유당을 제거하고 영양 성분까지 조절된 제품이니까 그걸로 대체해주세요. 사랑으로 줬다가 병원비로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 우유는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세요.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고양이는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견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외로움을 안 탄다는 뜻은 아니에요. 특히 반려인과 정서적으로 유대가 생긴 고양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제는 고양이가 그 스트레스를 소리 없이 티 안 나게 넘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숨는 시간이 늘어난다든가 밥을 잘 안 먹거나 갑자기 잘 토한다면 그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외로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독립성은 오해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롭다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고양이도 사람의 온기와 관심을 원해요. 특히 하루 종일 혼자 있게 된다면 집안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장난감이나 창밖을 볼 수 있는 공간, 자동으로 반응하는 급식기 등을 준비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퇴근 후 짧은 10분이라도 같이 놀아주고 눈을 맞춰주는 시간. 그게 고양이에겐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방치를 견디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참는 동물일 뿐이죠. 고양이는 훈련이 안 된다? 이 말 사실 고양이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강아지처럼 복종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학습 능력은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단지 고양이는 왜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이유가 분명해야 움직여요. 예를 들어 앉아, 하이파이브, 손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집사들이 클리커 트레이닝으로 고양이에게 간단한 동작부터 문제 행동 교정까지 훈련하고 있어요. 핵심은 딱 하나, 고양이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 간식, 장난감, 칭찬 등 고양이가 반응하는 보상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고양이도 게임하듯 즐기면서 학습합니다. 우리 고양이는 무뚝뚝해서 안 돼요 라는 말, 거의 대부분은 시도조차 안 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단, 훈련할 땐 절대 큰 소리로 혼내거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고양이는 겁이 많고 신뢰가 깨지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고양이 훈련의 목적은 지시를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훈련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놀면서 훈련하는 그 시간, 고양이에게도 집사에게도 최고의 교감이 될 수 있어요. 고양이가 골골송 부르니까 기분 좋은 거겠죠?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양이의 골골송은 분명히 행복할 때도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플 때, 불안할 때도 골골송을 냅니다. 즉, 골골송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진정 행위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고양이가 수의사 진료 중에 골골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얘는 병원 와도 여유롭네 싶죠? 근데 그건 여유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자가진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는 골골송을 통해 자기치유 호르몬을 활성화하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혹은 단순히 불안한 상황에서도 골골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골골송을 부르느냐입니다. 안아줬을 때 골골거린다면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일 수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있으면서 골골댄다면 통증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사 후 조용히 누우면서 골골거리고 있다면 만족감을 표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료 중 낯선 환경에서 골골댄다면 스트레스 해소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맥락을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골골송은 감정의 해석이 필요한 언어입니다. 절대 단편적으로 기분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고양이가 소파에 오줌을 쌌어요.
혹시 저한테 화났나요? 이 질문, 수의사들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죠. 고양이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본다면 그건 거의 100%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입니다. 절대 기분 나빠서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화장실 모래가 너무 더럽거나 새로운 고양이가 집에 들어왔거나 집사의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뀐 경우 등 고양이에겐 사소한 변화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특히 소변은 불안과 직결된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자기 냄새를 남김으로써 안정감을 얻어요. 그래서 불안할수록 자기 냄새를 더 곳곳에 남기려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방광염이나 결석 같은 질병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갑자기 실수가 잦아졌다면 먼저 병원에서 신체 검진을 해보는 게 1순위입니다. 만약 이상이 없다면 화장실 위치, 개수, 모래 상태를 체크하고 고양이와의 정서적 교감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심이라는 프레임은 고양이를 오해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합니다. 고양이는 그냥 자기 방식으로 힘들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중성화 수술하면 무조건 살쪄요.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중성화 수술 자체가 고양이를 살찌게 만들진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호르몬 변화로 인한 활동량 감소입니다. 수술 이후 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고양이는 이성 찾기에 쓰던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움직임이 줄고 식욕은 오히려 증가하죠. 이때 기존과 같은 식단과 생활을 유지하면 체중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집사들이 중성화해서 살찌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중성화 후에 살이 찌지 않게 하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양이 전용 중성화 사료로 바꿔주고 하루 10분씩 장난감 놀이로 활동량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체중을 체크하면 중성화 이후에도 날씬하고 건강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중성화는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술입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피하면 오히려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만 잘하면 중성화한 고양이도 충분히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라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고양이 성격을 알게 되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알게 됩니다. 고양이는 분명 강아지처럼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건 외로움을 안 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양이도 사람처럼 정서적 유대를 원합니다. 특히 가족으로 인식한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어요. 다만 표현이 조용하고 은근할 뿐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고양이는 혼자 잘 지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관심을 덜 주게 되면 고양이는 서서히 정서적으로 다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밥을 남긴다거나 놀이에 무관심해진다거나 자주 숨는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고양이가 보내는 외로움의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겁니다. 고양이는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진심으로 교감하는 시간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묵묵히 견디는 고양이에게 쟤는 원래 저래라는 말은 가장 무책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고양이 상식을 알아봤어요. 하나라도 나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싶은 부분 있으셨나요?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몸과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상식으로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고양이를 더 잘 알고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집사로서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내가 제일 충격받은 상식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집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보내는 위험신호 5가지 편을 다음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 보시면 이번 영상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되실 거예요. 고양이와 더 깊이 연결되고 싶으시다면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양이는 혼자 두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